코로나19 통합뉴스룸 도시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80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오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방역당국의 공식 브리핑에 앞서서 문화복지부 이효연 기자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580명, 그러니까 닷새째 500명대가 나왔죠?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580명이 기록됐는데요. 네. 닷새째 500명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번에 이 3차 대유행에서 지난해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었었거든요. 네. 당시 확진자가 1,200명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죠. 현재 이제 이 3차 유행이 좀 완만하게 하강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모레부터 시행될, 적용될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는데 수도권 2.5단계와 또 비수도권 2단계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됐단 말이죠.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2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4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야 된다. 그 기준에 아직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여지없이 확진자가 증가했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브리핑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공식 브리핑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장 조우경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방역대책본부 비대면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임수경 상황총괄 단장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곽지인 환자관리팀장, 권명희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장 배석하셨습니다. 윤남, 신환희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임수경 상황총괄단장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네, 1월 16일 토요일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547명이고 해외 유입 환자는 33명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580명입니다.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1,820명입니다. 의심 신고 검사자 수는 5만 4,196명, 그리고 수도권 임시선별 검사소의 검사 건수는 3만 3,610건으로 총 검사 건수는 8만 7,806건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60명으로 어제보다 14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국내 발생 547명으로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41명, 충청권 20명, 호남권 36명, 경북권 42명, 경남권 82명, 강원권 22명, 제주 4명으로 모든 권역의 확진자가 어제보다는 다소 증가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역별 주요 집단 사례는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해서 3명이 추가 확진되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221명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미군 기지와 관련해서 1월 10일에 첫 확진자가 발생되었는데 그 후 접촉자 조사 중에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환자는 총 18명입니다. 충청권은 병원에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음성군, 그리고 진천군과 경기 안성시의 병원 관련해서 격리자 추적 검사를 통해서 15명이 추가되어 총 438명이 되었습니다. 호남권은 전북 순창군의 요양병원 관련해서 7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적자 총 113명이 되었고
전남 영암군의 사찰과 관련해서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 되었습니다. 경북권에서는 대구 달서구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총 22명이 되었습니다. 경남권에서는 부산 수영구 교회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추가 확진되어 총 28명이 되었고, 진주 기도원 관련해서도 접촉자 조사 중에 10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최종 95명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의료기관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집단 발생 상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의 검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기관 13,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65.9%인 8,480개소가 이 선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62.6%가 검사를 완료해서 총 13개의 시설, 병원 등에서 3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상인원 기준 검사율은 지난 2주간의 82.8%보다 약 20%포인트 정도 감소한 숫자입니다. 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74.3%, 정신병원 88%, 양로시설이 136%로 평균 이상의 검사를 수행하였고, 요양시설이 51%, 그리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37%로 평균에 못 미치는 검사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제검사는 주기적 검사를 통해서 경증과 무증상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감염 취약시설의 집단 발병을 예방하고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각 시설과 종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평가 및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144개소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총 109만 9천 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서 3,231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성률은 0.3%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를 통해서 일반인 누구나 손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역이나 광장 등 이동과 접근이 편리한 곳에서 주소, 증상 유무, 그리고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전화번호 확인만으로 검사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검사자들이 편의성을 제고한 측면이 큽니다. 또한 3차 유행의 중심인 수도권의 검사량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감염을 조기에 발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수도권 지역의 총 검사량은 그 전월 대비 4.7배인 172만 2천 건을 실시를 했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동검사량의 64%의 검사를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검사 수요 자체가 증가했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그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검사도 증가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일평균 267건을 검사해서 그 보건소 대비해서 4배 이상의 검사를 담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설치 후에 1개월간 발생한 전체 확진자의 11%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중에서 확진자의 접촉자 등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49%, 그리고 유증상자가 69%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익명으로 인해서 확진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지연 등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대상자는 반드시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이러한 검사 역량을 비수도권 지역까지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도 총 59개의 임시선별검사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운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구정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4일까지 수도권의 130개 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과 접근성 그리고 검사 실적 등을 고려해서 서울에 52개소, 그리고 경기에 70개소, 그리고 인천에 8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접촉자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분류, 관리하도록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익명과 실명 검사 모두 활용이 가능한 모바일 문진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파에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행정지원 인력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께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소독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살균 소독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체에 직접 살포하거나 공기소독 등 오남용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서 소독제의 사용 방법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살균 소독제는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인체와 환경에 독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살균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 신고를 받은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표기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소독 시에는 장갑,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호흡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공기 중 분무가 아니라 물체의 표면을 닦아내는 소독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살균 소독제는 물체 표면용이므로 사람에게 직접 살포하거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공기 중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또한 과다한 살포는 건강상의 위해 또는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서 자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 소독 후에는 물을 적신 수건으로 잔여물을 닦아내고 환기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으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지켜서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이효연 기자,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브리핑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요. 네. 여전히 의료시설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약시설,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시설 등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 또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아주 높은 선제검사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임시선별검사소를 수도권에서 운영한 지 한 달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에 3,231명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어서 아파서 직접 진단검사를 받은 게 아닌 사람들이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숨은 감염자가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효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대로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헬스장과 학원 등은 조건부로 영업이 재개되고 카페와 교회 등 종교시설도 운영 제한이 일부 완화됩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전국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재개됩니다.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은 8제곱미터당 1명만 이용한다는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킨다는 조건 하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향후 상황이 나아지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조건을 더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온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일부 완화됩니다. 카페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고 교회와 성당, 사찰에선 요일과 상관없이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이내에서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활동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다시 재확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개인 간 감염도 꾸준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침은 모레 18일부터 적용돼 오는 31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설에도 가족 친지와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며 이동을 자제해 고향 부모님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침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을 덜기엔 부족함을 알고 있다며 다음 달 백신 도입 전까지 한 번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네, 국내 발생 환자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547명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가 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4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달 초 200명대로 나타나던 경기 지역 확진자는 지난 9일 이후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충북 괴산군 병원 관련 7명이 새로 확진됐고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해서도 4명이 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BTJ 열방센터 방문자 900명 가운데 725명이 검사를 받아 71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송파구 교정시설, 분포시 공장, 용인 요양원과 고양 요양병원 등 관련해 1명씩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 밖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42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 8일 이후로 100명대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해 11명이 추가로 확진됐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청량리동 현대대중사우나 이용자는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송파구 교정시설과 성동구 요양시설, 용산구 미군기지 등 관련해서도 소규모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까지 운영 예정이던 임시선별검사소를 다음 달 14일까지 4주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익명검사 등으로 무증상 감염자를 빠르게 찾아내 확진자 수를 줄여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다만 모레부터는 일부 검사소의 운영 장소가 바뀝니다. 56곳 중 4곳을 줄여 52곳을 운영하고 이 가운데 강서구와 서초구에 있는 곳은 장소를 옮겨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를 받기 전 홈페이지나 다산 콜재단 번호 120 등에 검사소 위치와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